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 차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일단 서부 컨퍼런스 결승 예측을 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댈러스와 미네소타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맞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댓글 그리고 유튜브 라방에서 저를 비웃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 개설 이후로 가장 이번 시리즈, 이번 플레이오프를 잘 맞추고 있는데 여세를 몰아서 컨퍼런스 결승도 한번 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덴버와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아닌 댈러스와 미네소타로 서부 컨퍼런스 결승 대진이 정해졌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1라운드와 2라운드 승패 리포트가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LA 클리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나란히 4대2로 꺾었고, 자, 미네소타 팀버울브즈는 1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즈를 4대0으로 셧아웃 했지만 2라운드에서는 2판 내리 이기고 3판 내리 지면서 2대3 결국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만 6차전 잡아냈고 7차전 덴버 원정을 역사적인 60대 32 스코어링 런으로 마무리하면서 결국 20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을 확정했습니다. 자, 일단 댈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4승 2패, 2라운드 4승 2패. 네, LA 클리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모조리 꺾었습니다. 1차전 내주고요. 2, 3차전 잡아내고 4차전 내주고 5차전, 6차전 나란히 이기면서 결국 댈러스가 컨퍼런스 결승 2년 만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팀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6경기, 2라운드 6경기였기 때문에 총 12게임을 치렀고요. 지표를 보시면 정말 뛰어난, 아주 그냥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팍 튀어나오는 부분은 블락 정도밖에 없어요. 평균 블락이 6.3개로 전체 1위인데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3점 시도 개수 3위, 그 다음에 3점 성공 개수 4위, 3점 성공률 6위, 이게 16개 팀 가운데 기록이니까, 3점은 굉장히 강점이 있구나 싶지만, 사실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온 팀 티고는 정말 눈에 띄는 장점은 없죠. 반대로, 눈에 띄는 약점도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역시나 16위 꼴찌인 자유투 성공률이죠. 자유투를 24.3개씩 던지니까 플레이오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자유투 성공률이 70%가 안 됩니다. 69.8%예요. 네, 그래서 이 자유투 성공률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투로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자유투로 16.9득점, 16.6실점이니까 그나마 가까스로 음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가 정규 시즌 때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PJ 워싱턴, 그 다음에 또 데니얼 개포드가 가세했죠. 데릭 라이블리 2세가 또 성장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평균 리바운드 득실 마진이 플러스 2.5개, 전체 5위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가 작고 인사이드가 낮았던 그 댈러스는 이제 더 좋은 겁니다. 네. 자, 평균 최소 실점 부분도 5위인데 제이슨 키드 감독은 현역 때 공격과 수비를 모조리 잘했던 인물입니다. 네, 어시스트, 그 다음에 또 수비 디펜스 팀 계속 뽑혔던 인물인데, 지도자로 변신하고 나서의 제이슨 키드 감독은 수비형 전략가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게임 플랜이 잘 이루어진 거죠. 공격은 어느 정도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풀어갈 수 있다면 수비는 전략 전술, 게임 플랜, 스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103.2점으로 상대를 막아냈다고 한다면 굳이 따졌을 때 댈러스가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한 가장 큰 요인은 높이의 강화, 그 다음에 돈치치 어빙의 활약도 있겠지만 수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의 댈러스 컨퍼런스 결승 미네소타를 맞이하는 댈러스의 팀 색깔은 수비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겠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한번 볼게요. 돈치치가 부상을 달고 뛰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쫙 12게임 뛴 선수가 7명이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 유지한 셈입니다. 자, 돈치치가 무려 42.1분을 뛰었습니다. 허리 아프죠, 아킬레스건 아프죠, 무릎 아프죠, 발목도 다쳤는데 제이슨 키드 감독은 바로 돈치치를 갈아 마십니다. 야투가 42%, 3점이 30%, TS가 박살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성취하는 몸으로 평균 27, 그 다음에 9.7 리바운드, 9.1 어시스트입니다. 3점은 평균 2.8개를 넣고 있고, 카이리 어빙도 2라운드에서는 득점력이 살짝 둔화되긴 했어요. 자, 하지만 12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돈치치를 압도하는 효율, 야투가 48, 3점이 44%, 자유투 84%, 그리고 21.1득점, 어시스트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J 워싱턴의 활약이 뭐 가장 인상적입니다. 14.3득점, 샬럿 호네츠에서 14.3점과 댈러스 플레이오프에서 14.3점은 뭐 무게감이 다르죠. 거기다 리바운드가 무려 6.8개, 스틸 1.1개, 블락 0.8개. 가장 놀라운 부분 3점입니다. 돈치치, 어빙과 마찬가지로 평균 2.8개를 넣고 있고요. 확률이 무려 40.7%입니다. 자유투는 또 53.8%예요. 그러니까 지도 지를 모르는 그런 야투 효율이지만 3점을 이 정도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와의 시리즈도 PJ 워싱턴의 엑스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릭 존스 주니어를 또 어떻게 빼놓겠어요? 데릭 존스 주니어는 놀랍게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 마지막 3경기 4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기록 경신, 5차전 또 경신, 6차전 또 경신했어요.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를 가두는 그런 블리츠 수비, 그 다음에 트랩 디펜스, 소프트 더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잘 받아먹은 선수가 PJ 워싱턴 주니어와 데릭 존스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평균 득점이 지금 두 자리까지 올랐어요. 3점 37.5%, 여기에다가 평균 블락이 1.4개, 팀 내에서 데니얼 게포드와 더불어서 공동 1위예요. 데릭 존스 주니어의 이번 플레이오프를 정리하자면 평균 3점이 1.3개, 블락이 1.4개입니다. 30분 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데릭 라이블리 2세도 팀의 보배와도 같습니다. 데니얼 게포드와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란히 21분 전으로 뛰고 있고 기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투 성공률, 그 다음에 또 자유투 시도 개수, 성공 개수 거의 똑같고요. 자유투 성공률도 거의 진배 없습니다. 리바운드는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조금 더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또 평균 블락 자체는 데니얼 게포드가 앞서 있고요. 득점은 또 나란히 8점대. 두 선수가 완벽하게 데칼코마니 마냥 플래톤 시스템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자, 막시 클리바의 시즌 아웃은 아쉽습니다만 또 조시 그린이 잘해주고 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아직까지는 부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시즌 막판이 워낙 안 좋긴 했는데 하지만 언제든지 서질 수 있는 자원이고요. 또 플레이오프 2라운드 들어서 이 제이든 하디가 로테이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또 훌륭한 패스를 여러 차례 라패스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댈러스도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쓸만한 벤치가 없는 편은 아니다. 벤치가 충분히 두껍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네소타입니다. 1라운드에서 피닉스를 4대 0으로 물리쳤고요. 2라운드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에 빛나는 덴버 너게츠를 덴버 홈에서 7차전 끝에 잡아냈습니다. 자, 크리스 핀치 감독이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있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이 마이카 노리 어시스턴트 코치가 팀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까지 다 이겨냈습니다. 역시나 앤트맨, 고베어 그리고 카렌 서니 타운스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자, 기록을 쫙 보시면 역시나 모난 곳이 없습니다. 3점은 전체적으로 성공률 8위 그리고 성공 개수 8위 평범한 편이지만 자유투 시도 개수가 6위,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 개수가 4위, 자유투 성공률도 댈러스보다 10%나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역시나 리바운드죠. 루디 고베어와 카렌 서니 타운스, 나즈리드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평균 득실 차이가 플러스 6.8개. 보스턴 다음 가는 수치인데 이걸 이제 댈러스가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 싸움이죠. 댈러스도 플레이오프에서 리바운드는 플러스지만 미네소타만큼 높이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릭 라이블리 2세,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균 블락은 8위지만 대신에 어시스트 4위, 그 다음에 스틸 5위. 일선의 활약이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파울은 좀 많아요. 파울은 21개가 넘습니다. 최다 파울 부문 16개 팀 가운데 12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자유투 득실 차이죠. 자유투 득실 차이가 좋습니다. 19.2득점을 넣는 반면에 자유투 실점은 17.4점이니까 자유투로 상대보다 플러스 1.8점을 더 넣는 거죠. 이거는 전체 6위, 그렇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 다만 이제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지르는 턴오버는 12.5개로 전체 11위 많은 편이지만 상대로부터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전체 4번째로 좋아요. 그래서 실책을 그래서 미네소타의 전체적인 공수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벤치도 강해요. 그리고 감독이 지금 거의 세미 부재 상황이지만 마이카 노리 어시스턴트 코치는 지금 LA 레이커스가 노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게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확실한 에이스, 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카렌 서니 타운스가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루디 고베어가 또 수비 90점으로 활약하는 이 그림 자체가
미네소타의 균형을 딱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난 구석이 없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앤서니 에드워즈가 11경기 뛰었고요. 루디 고베어는 한 게임 빠졌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서 빠지게 됐고요. 제이드 맥데니얼스, 카렌 서니 타운스, 니켈 알렉산더 워커, 나즈리드가 모두 출전했고, 카일 앤더슨은 마이크 콘리와 더불어서 딱 한 경기에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전력 누수 요인이 크진 않습니다. 자, 앤서니 에드워즈가 팀 내에서 득점 1위였어요. 28.9득점인데 무대는 플레이오프입니다. 그런데 야투가 무려 50.4%, 3점이 39.8%인데 3개씩 집어넣었으니 야투와 3점만 따지면 뭐 50, 40이에요. 그리고 자유투를 평균 6.4개 얻어내는데 팀 내 1위, 성공률 84.3%,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6개씩. 깔 수 없습니다. 차세대 스타라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없었더라면 미네소타의 컨퍼런스 결승, 20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 진출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루디 고베어입니다. 평균 기록 자체가 더블이고요. 평균 블락샷은 1.1개에 불과하지만 자유투가 70% 이상이고,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뭐 블락으로 기록되지 않는 그런 수비 존재감을 계속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이드 맥데니얼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본인이 자책하느라 빵 쳤는데 주먹을 치면서 손이 나갔죠.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12.4득점, 4.5리바운드, 뭐 1스틸, 1.2블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수비를 잘하는 선수죠. 그래서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을 막아야 되는 엄청난 중책을 맡은 선수입니다. 파울 트러블 조심해야 되는데 플레이오프에서 33.5분 뛰고 3.3 파울이면 뭐 그렇게 많은 수치도 아니지만 또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파울 트러블이 관건이고요. 자, 마이크 콘리입니다. 마이크 콘리 평균 11.3득점, 6.5어시스트인데 평균 턴오버가 보이시나요? 1.5개예요. ATR이 4대1이 넘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40.4%지만 지금 야투 9.9개 가운데 5.1개가 3점이에요. 3점은 41.2%. 굉장히 샤프 슈터다운 역할을 하고 있고, 카렌 서니 타운스가 팀 내 득점 2위죠. 18.8득점인데 리바운드 9.3개, 리바운드도 잘 잡아내고 있고 3점이 무려 44%, 야투가 51%입니다. 다만 파울이 문제야. 파울 32.4분을 뛰고 있지만 평균 파울 개수가 3.9개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렌 서니 타운스는 이상하게 플레이오프만 가면 계속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그런데 댈러스와의 시리즈에서는 카렌 서니 타운스가 무조건 오랫동안 플로어를 지켜야 되거든요. 파울 트러블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니켈 알렉산더 워커입니다. 식스맨으로서 벤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나즈리드보다 6.5분을 더 뛰고 있습니다. 3점 슈터이자 수비가 굉장히 좋은 3&D 자원이고요. 평균 9득점, 3점, 1.9개, 3점 성공률은 32.3%로 다소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니켈 알렉산더 워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돈치치 어빙 제어해야 되죠. 그리고 3점을 또 벤치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선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나즈리드는 정규 시즌보다는 출전 시간이 줄긴 했습니다만 게임 체인저 역할을 덴버와의 시리즈에서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20.8분 뛰면서 10.4득점, 리바운드 3.6개, 그리고 3점은 31.8%지만 빅 윙 자원으로서 뭐 팀의 사이즈와 운동력을 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수치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기량이 또 존재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자, 카일 앤더슨은 11.9분을 뛰고 있는데 로테이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평균 기록 자체는 평균 2득점대, 2리바운드, 2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몬테 모리스, 조던 맥라플린, 뭐 루카 가르자는 전부 다 로테이션 아웃된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나 미네소타도 벤치가 그렇게 헐겁진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상 서부 컨퍼런스 결승 두 팀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미네소타와 댈러스의 컨퍼런스 결승을 또 예상한 이 입장에서 이 시리즈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리즈 미네소타가 댈러스를 4대3으로 꺾고 구단 역대 처음으로 NBA 파이널에 진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20년 전에 미네소타가 세크라멘토 킹스를 2라운드에서 꺾고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났던 상대가 LA 레이커스였어요. 그리고 2대4로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대3으로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을 눈물 짓게 만들면서 저는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다 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도 이 시리즈에 대한 뭐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은데 댓글로 재밌게 남겨주시면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으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